한국어 오디오용 정리본. 평화란 무엇인가? 이상주의자들의 세계에서 평화는 타협이고,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가짜 미소이며 종이 위에 쓰인 무가치한 협정들이다. 그러나 지정하게 잔혹한 현실 세계에서 평화는 단지 한쪽이 더 이상 저항을 계속할 능력이나 의지를 갖지 못한 상태일 뿐이다. 왜 도널드 트럼프는 바로 이 시점에 평화협정을 곧 체결하겠다고 선언했는가? 그 답은 이미 포르도와 이스파한, 나탄즈의 폐허 위에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의에 기대어 협상하지 않는다. 그는 표적화된 파괴를 바탕으로 협상한다. 시간의 흐름을 보라. 이슬라마바드로 향하는 어떤 초청이 있기 전에 이란의 핵심 핵시설들은 이미 평탄화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체제의 머리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기 전에 전장을 준비하는 기술이다. 이빨과 발톱을 꺾지 않은 늑대에게 풀을 먹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서방의 많은 순진한 관찰자들은 이것이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인지 묻고 있다. 전혀 아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설계의 실행이다. 트럼프는 경제 제재가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테헤란과 같은 완고한 존재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 권력 충격이 필요하다. 2월과 6월의 공습은 단순한 군사적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란의 엘리트들에게 폭약으로 써내려간 메시지였다. 게임은 끝났다. 왜 지금인가?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최대의 지렛대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대리 세력들이 마비되었고, 저항의 축이 산산조각 났으며, 테헤란 내부가 피와 눈물의 권력 이양 속에서 혼란에 빠져있는 지금, 트럼프는 바로 이때가 마침표를 찍을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소모적인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전쟁은 무기 기업들만 더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의 패권적 위치를 약화시킬 뿐이다. 그는 진정한 경쟁자인 태평양의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원한다. 우리는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상대를 절벽 끝까지 몰아세운 뒤 그들이 떨어지는 순간 손을 내민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항복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기 위한 손이다. 그것은 양보의 평화가 아니라 승자의 평화다. 지금의 이란 현실을 실제 힘의 렌즈로 바라보자. 한때 지중해에서 홍해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깊이를 자랑하던 국가는 이제 체제 자체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움츠러들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계는 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절망의 신호다. 왜 신정체제는 전쟁의 연기 속에서 모즈타바 같은 논쟁적 인물을 서둘러 권좌에 올려야 했는가? 간단하다. 이란의 엘리트들이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침식되면 사람들은 혈통과 폭력에 의존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힘은 종교적 측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국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지금의 이란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했다. 우리는 알리 하메네이가 남긴 유산의 붕괴를 더 깊이 분석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테헤란은 국가 자원의 전부를 두 개의 축에 쏟아부었다. 핵 프로그램과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트럼프는 불과 몇 달 만에 그 두 축을 모두 파괴했다. 나탄즈의 원심 분리기가 미국의 폭격으로 멈추고 쿠드스군 지휘관들이 제거되자 이란은 전원을 잃은 프랑켄슈타인 괴물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지금 모즈타바와 전문가 회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이란 국민의 각성이다. 북한의 교훈을 떠올려 보라. 국가가 더 이상 식량과 안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시장으로 향하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버린다. 320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고 에너지 가격 조작으로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테헤란은 사회적 화약고 위에 앉아있다.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장기 저항 전략이 파산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헤즈볼라를 먹여 살릴 돈도 없고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에 맞설 기술도 없으며 무엇보다 시간도 없다. 죽어가는 체제는 항상 전장에서의 멸망보다 협상 테이블 위의 굴욕을 선택한다. 우리는 이것이 대등한 두 실체 사이의 협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가명을 구하는 죄수에 대한 강대국의 신문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체제에 남아있는 것을 구하려 애쓰고 있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가는 결코 싸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이미 보여주지 않았는가? 한 제국이 생존을 위해 협상을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왜 하필 이슬라마바드인가? 왜 도널드 트럼프는 제네바의 화려한 5성급 호텔이나 도하의 호화로운 회의실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곳은 살롱 외교관들이 와인을 마시며 무가치한 협정에 대해 논하는 장소들이다. 그 답은 현실 권력의 본질 속에 있다. 트럼프는 낡은 다자 외교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그는 거대한 설계의 게임을 한다. 우리는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선택한 것이 극도로 교활하고 계산된 지정학적 수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파키스탄은 힘없는 중립국이 아니다. 이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이슬람 국가이며 이란과 길고 불안정한 국경을 공유한다. 협상 테이블을 이슬라마바드로 가져감으로써 트럼프는 이중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첫째, 테헤란에게 있어 핵무장한 이웃 국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은 굴욕이자 현실적 강요다. 파키스탄은 보급로를 통제할 수 있고 이란 영토 내부의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라는 점이다.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베이징의 철의 친구로 여겨지지 않았는가? 이슬라마바드가 미국 주도의 합의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트럼프의 현실적 힘과 강경한 안보 약속 앞에서 중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조차 궤도를 바꾸어야 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는 파키스탄을 자신이 이란을 가두고 있는 감옥의 문지기로 만들고 있다. 왜 아랍 국가들이 아닌가? 이란과 수니파 아랍 블록 사이의 적대감은 너무 깊어 리야드나 아부다비에서 어떤 양보라도 테헤란의 완전한 항복으로 비춰질 것이고 그것은 이란 내부에서 즉각적인 쿠데타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문서 위의 서명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가짜 체면을 지킬 출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만큼 명확하다. 그러나 그 환경은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 이슬라마바드는 문화적 근접성과 군사적 무게를 동시에 갖춘 장소이며 바로 그렇기에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다. 현실을 보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이 지역을 버렸다고 말했다. 완전히 틀렸다. 미국은 단지 통제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었을 뿐이다. 파키스탄을 이용해 이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이 판의 연출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나 이제는 병사들의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가? 오바마 시절의 핵합의 복제판을 기대하지 말라. 도널드 트럼프는 그 옛합의를 형편없는 쓰레기이자 미국 전략 지성에 대한 모욕으로 본다. 이슬라마바드에서 곧 체결될 협정에는 모호함이 설 자리가 없다. 그것은 원심분lik이나 중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 무장 해제를 선고하는 판결문이 될 것이다. 체제가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대가로 테헤란이 치러야 할 값은 무엇인가? 첫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다. 미사일이 없는 이란은 모든 이빨과 발톱이 부러진 늑대다. 현대 전쟁에서 미사일은 권력의 긴 팔이다. 원거리 위협 능력을 잃는 순간 이란은 그저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공습에도 쉽게 짓밟힐 수 있다. 트럼프는 상대가 여전히 탄두를 멀리 운반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핵만 통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다.
대리 세력에 대한 생명선을 완전히 끊는 것이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에서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에 이르기까지 저항의 축은 테헤란의 돈과 무기에 기대어 살아왔다. 트럼프는 공개적인 단절을 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 테헤란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에너지원 자체를 말려버리는 방식이다.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이 정신적 자식들을 희생할 수 있는가? 대답은 하나다. 다른 선택이 없다. 이란 경제가 붕괴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테헤란은 자국민이 굶주리는 동안 해외 용병군을 계속 먹여 살릴 수 없다. 우리는 이란의 허술한 기술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 지도부는 자신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방어 체계가 사실상 미국의 인공지능과 정밀 무기 앞에서는 낡은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충격 속에 깨달았다. 실제 힘이 사라지면 체제에 대한 믿음도 함께 무너진다. 이 합의에는 극도로 굴욕적인 통제 조항이 포함될 것이다. 미국은 예고 없이 언제든지 어떤 시설이든 검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권 국가들 사이의 국제조약이 아니다. 이것은 패배한 실체를 관리하는 규정이다. 트럼프는 상대가 무릎 꿇은 자세로 존재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도록 만들 때까지 최대 압박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차이가 있다면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오기 전에 이미 처절하게 두들겨 맞았다는 점이다. 트럼프에게 평화란 충돌의 부재가 아니라 미국이 규칙을 정하고 이란이 내일의 햇빛을 보기 위해 그 규칙을 집행해야만 하는 질서의 존재다. 우리는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베냐민 네타냐후와 텔아비브의 매파들은 세계 언론이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찬양하는 이 합의에 격렬히 반대하는가? 이스라엘의 수십 년 목표는 테헤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답은 이스라엘의 생존 전술과 도널드 트럼프의 거대한 설계 사이의 본질적 차이에 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절대적 생존 위협이다. 그들은 종이 위의 서명을 믿지 않는다. 특히 2015년 핵 합의라는 재앙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텔아비브는 이란 핵 능력이 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정도의 완전한 파괴를 원한다. 지난 6월 이스라엘의 단독 공격은 미국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보라, 트럼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접 참전해 다른 나라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한 최초의 국가로 미국을 만들었다. 왜 트럼프는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의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서였다. 트럼프의 실용적 사고에서 이스라엘은 정의 사냥개이지만 목줄을 쥔 손은 워싱턴이어야 한다. 트럼프가 공격에 가담한 뒤 곧바로 협상을 선언한 것은 때리고 달래는 극도로 영악한 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힘을 이용해 이란의 의지를 산산이 부수고 그 직후 이슬라마바드 평화의 가능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을 끝없는 총력전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했다. 그런 전쟁은 중국 같은 미국의 다른 전략적 경쟁자들에게만 이익이 된다. 이스라엘의 분노는 사실 트럼프가 연출하는 지정학적 연극의 일부다. 텔아비브의 격렬한 반대야말로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서 쥔 최고의 지렛대다. 그는 테헤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폭격을 막을 수 없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텔아비브의 절대적 파괴를 맞이하라. 현실은 언제나 잔인하다. 이스라엘은 포효할 수는 있어도 트럼프가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미국의 핵심 이익에 거스를 수는 없다. 송곳니가 뽑히고 파키스탄에서의 가혹한 합의로 통제되는 이란은 인정하든 말든 이스라엘에게 안보 선물이다. 트럼프는 러시아나 중국이 뛰어들 권력 공백을 만들기 위해 한 나라를 파괴하지 않는다. 그는 그 나라의 공격 능력을 거세해 안정된 완충 지대로 바꾼다. 그것이야말로 현실 권력의 거장이 가진 사고방식이다. 만약 이슬라마바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것은 낡은 세계 질서의 조종이 될 것이다. 그 질서는 유엔 같은 무력한 국제기구나 시대에 뒤떨어진 다자, 규범에 기대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실제 힘이 유일한 법이 되고 강대국들 사이의 직접 협정이 평화의 척도가 되는 새로운 세계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다. 현실을 보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비확산 의무를 위반할 때 무엇을 했는가? 무해한 보고서 몇 장을 내놓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포르도와 나탄주로 날아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트럼프는 세계에 증명했다. 한 국가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원회의 동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위선적 도덕 개입 시대의 종언이다. 왜 트럼프는 지금 이란과의 충돌을 끝내려 하는가? 그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가? 전혀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 조정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이라는 수렁에 계속 자원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의 거대한 설계는 태평양에 대한 절대적 집중을 요구한다. 그곳에서 중국이라는 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에서 이란 문제를 매듭 지음으로써 트럼프는 서쪽판을 정리하고 동쪽으로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슬라마바드의 평화는 대결의 끝이 아니라 병력과 구조의 재편이다. 이란이 송곳니를 뽑히고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이 세운 질서에 의존하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석유를 지키기 위해 걸프의 거대한 함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는 적을 억제된 실체이자 안전한 완충지대로 바꾸고 있다. 신문 헤드라인에 속지 말라.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 위험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언제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 속에 실제 가능성으로 존재해왔다. 이란과의 합의는 미국이 가장 강력한 자세로 최종 보스전에 들어가기 위해 완수한 하나의 부수 임무에 불과하다. 결국 트럼프식 세계는 모호함이 설 자리가 없는 세계다. 미국의 힘에 복종하고 안정된 생존을 얻거나 아니면 옛 테헤란 지도부가 겪었듯 철저히 당하는 것이다. 오늘의 평화는 관용의 결과가 아니라 폭력을 영리하고 정확한 시점에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움직여 오지 않았는가?